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60세 되는 김미자입니다. 주말 아침,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최근 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저는 남편과 합의하여 졸혼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모아놓은 돈을 몰래 써버리거나 사기를 당해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욱 돈을 모으는 데 집착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는 특별히 목돈이 없었고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 걱정에 노후 자금은 얼마나 더 모아야 할지,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60세지만 다행히 소일거리가 있어 약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을 쓰는 것에는 극도로 인색했습니다. 뭔가를 사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돈이 줄어들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이 너무 강해져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맞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안고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을 때 올해 85세 된 아버지는 건강하게 늘 그렇듯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간만에 찾아왔죠. 죄송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웃으시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혼자서도 시간 잘만 가더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하셨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잘 다루지 못하는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제 얼굴에 서린 걱정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근데 무슨 고민이 있어?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옛날부터 돈을 모으는 대만 습관이 돼서 저를 위해 돈도 잘 못 쓰고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버지도 옛날에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나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도 지금 내 나이 때까지만 해도 돈 모으려고만 했었지. 근데 살아보니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 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 이야기까지. 특히 아버지의 친구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분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약사가 되어 돈도 꽤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연세가 85세이신데 그분은 53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평소 하루만 옷만 입고 다니고 병원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독일에 꼭 가고 싶다고 독학으로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았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한데 언젠가는 해외여행 가려고 좀 더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0세 그 나이 되면 체력 달려서 멀리 못 다녀. 지금 당장부터 즐기는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는 그 친구분이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아둔 돈을 다 쓰고 가고 싶다고.
그 돈을 다 쓰기 전에 눈을 감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 쓰면 되지. 특히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릴 필요는 없어.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면 근교 여행을 다녀오면 되고, 비싼 식당에 못 가면 직접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자기가 만든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지.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본 요리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재료비가 아까워서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들었을 재료비는 배달 음식 두어 번 시키는 것보다도 적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포기해왔던 걸까? 저는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 내가 원치 않아도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노후 자금 마련하느라 돈을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의 서민들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야. 너무 안 먹고 안 쓰는 생활만 피하고 적당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60대부터는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들어 아프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게 왜 인기겠어? 많은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져 못 걷게 된다거나 치매에 걸리면 돈을 아낀 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그 말씀을 듣자 갑자기 몇 달 전 돌아가신 이웃집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좀 더 편하게 사셨더라면 하고 한탄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다 보면 그냥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사실 이건 60세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유튜브에서 본 노후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튜브에서 노후자금으로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비교하게 되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런 거 보지도 않아. 100세 시대 은퇴자금 어쩌고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언론이 대부분이야.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불안감에 시달렸고 밤마다 휴대폰을 보며 노후 준비 영상을 찾아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걱정으로 뒤척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뜻밖에도 외모를 가꾸는 데 돈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서 한숨 짓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머리도 대충 묶고 옷도 편한 것만 입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었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자신을 가꿔야 하는 게 아닐까. 간혹 어떤 분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김새가 밉게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더 실질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 흐름이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왜 팔아요? 라는 제 질문에 아버지는 팔아서 조금 작은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좋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그래.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있지. 집값이 오르니 자산이 오른 것 같지만 실상 그 가격이 생활에 도움이 되진 않잖아.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저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은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방 한 칸도 떼어 팔 수 없는 집 한 채만 있을 뿐 정작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여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 번째로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을 아끼려고 반찬도 대충 해먹고 밥도 그냥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건강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찮아서 매일 배달 음식만 먹는 것보다 건강을 생각해서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채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보다는 쌀 수밖에 없지. 아니면 차라리 외식보다는 반조리 식품 같은 것들을 먹는 것도 좋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과 코,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쁜 것들을 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잘 씹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아. 치아가 불편하다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씹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오래 치과 방문을 미뤄왔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노력하시고 길에 새로 생긴 가게도 구경하시고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며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뇌가 활성화되는 거야. 꼭 사지 않아도 돼. 이어서 음악 감상이나 그림 감상 같은 것도 새로운 자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 돈이 든다는 이유로 피했던 것들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이나 동네 도서관에서 화보집을 보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은 설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설렘이 점점 사라지잖아. 근데 설렘만이 외로움을 잊게 한다는 말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저는 최근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설렘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 동네 마트나 서점에 가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문득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본 김치찌개 레시피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재료비가 아까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작은 도전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당장 재미있는 일부터 해보는 거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특히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조건 돈을 모으는 것, 절약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삶을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60세 이후부터 돈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는 나이 들어 아프면 돈을 쓸 수 없다는 것. 둘째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불행해진다는 것. 셋째는 돈은 쓸 때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하기.
부동산을 현금 흐름이 되는 자산으로 바꾸기. 건강을 위해 적절히 돈 쓰기. 그리고 설렘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 이 네 가지를 메모장에 적어보았습니다. 창 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와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쩌면 저는 그동안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방치했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머리 염색도 하고 기초 화장품도 새로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이 검정과 회색 옷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조금씩 밝은 색상의 옷들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1단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주택연금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내일 바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치과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잇몸이 불편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치과 비용이 부담될까봐 미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사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격 때문에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제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설렘을 찾기 위해 오늘 저녁은 특별히 유튜브에서 봐두었던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동네 도서관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을 구경하고 클래식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돈이 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은 것은 나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이 더 모이면 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서관에도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연히 수채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부터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제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게 좋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 라고 하셨습니다. 수채화를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제 걱정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한 투자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삶을 좁게 바라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님께서는 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천천히 고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대로 틈틈이 근교 여행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동네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예쁜 화분을 하나 사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화분을 보며 하루에 한 번씩 미소 짓게 됩니다. 건강관리도 시작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루지 않고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러 가는 날입니다. 일본 큐슈로 2박 3일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해외여행 갈 돈이 없으면 가까운 근교 여행을 떠나도 되는 거고,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들을 유튜브 보면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저는 우선 제 형편에 맞는 가장 가깝고 부담 없는 여행지를 선택했습니다. 호텔도 너무 비싼 곳은 피하고 깨끗하고 아담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렙니다. 수채화 모임에서는 벌써 3번째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색과 물의 농도를 다루는 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제 변화를 자식들이 알아봐 준 것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놀러 왔다가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전화 통화에서 요즘 엄마 목소리가 활기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0대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장료가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표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며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늘 걷던 길이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노력하다 보니 같은 길도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길가에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까지 저당 잡힐 만큼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쓰고 즐기고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면 첫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일본 큐슈에서 무엇을 보고 먹고 경험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번 여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더 먼 곳으로 발걸음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수채화 선생님께서는 제 그림이 많이 발전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물감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도 나갈 예정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숨쉬고 있는 한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면서 살아야 해.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자라고.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로 제 삶을 미루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려 합니다.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60대라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저는 지금 이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돈을 모으느라 잊고 있었던 꿈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며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